살 왜 쪘냐, 살 왜 빠졌냐 종결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디서 알바로 나오신 건지 연매출 로맨의 로미시잖아요. 혹시 연봉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정도? 남자 노출한 적 한 번도 없죠. 표현은 법원에서 일하는 좀 약간 오글거리지만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다. 눈 감고 망상하다 잠들어요. 맨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Q&A 해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화장품은 짠!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분들 모시고 파티를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브랜드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총액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었나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겸 그 제품 사용해서 화장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한 박스에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한테 2박스가 남아있어요. 오늘 이벤트로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의 Q&A는 저번 개코 파티에 오셨던 분들이 남겨주셨던 질문들, 그리고 또 제 유튜브에 정말 꾸준히 많이 달렸던 질문들을 싹 모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메디앤서 비타 콜라겐 마스크. 개코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기본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민세롬이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앉아있어서 이걸로만 보시는 분들은 제 키가 약간 작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키는 최근에 또 1cm가 자라서 176cm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MBTI도 기본 인적사항에 포함시킨답니다. MBTI, 저를 유튜브로만 보시는 분들이 추측하는 저의 MBTI와 실제 MBTI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INFP 그리고 INTP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E랑 I랑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오고 또 T랑 F랑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INFP 혹은 INTP다. 근데 저를 그냥 화면에서만 보시는 분들이나 같이 일을 하시는, 협력을 하는 분들은 ENFJ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J보다는 P고 F랑 T는 반반인 것 같아요. 같이 가장 가까이서 일을 하시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P100. 딴 건 몰라도 P100. 그 T가 본 입장에서는 F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진짜 F 같다고 느끼고 저 약간 선택적이에요. 특히 일할 때는 더 T가 된 것 같아요. 일하다 보니까.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 사실 최근에 진짜 댓글에 많이 달린 질문인데 다이어트 방법, 살 빠진 이유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진짜 가장 많이 달렸던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 살 왜 쪘냐, 살 왜 빠졌냐, 뭐 이런 것들.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를 좀 종결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빠졌다가 쪘다가 빠진 이 상태를 다 기억을 하실 텐데 2020년부터 보신 분들은 쪄있다가 지금 빠진 모습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조금 마른 체중으로 살았었고 2020년부터 조금 살이 찌기 시작해서 한 2021, 2년쯤에 피크를 찍고 지금 다시 또 살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정상 체중 정도로 돌아온 상태이거든요. 이거를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 먹은 것도 많이 먹은 건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살이 자꾸 찌는데 저는 그냥 제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살이 찐 느낌이 아니라 부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약간 부대끼는 느낌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내가 살이 찐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 갔더니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맞았고 그래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식습관도 조금 바꾸고 하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팠었고 해결을 하는 중이고 자연스럽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디가 아팠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가족력 중에 당뇨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심해서 약도 먹고 뭐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하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뭐 더 감량을 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이제 살에 대한 얘기 그만해 주실 거죠? 앰플은 이렇게 3가지나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저는 요거 발라볼게요.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업 세럼. 연결해가지고 시술 질문. 시술 뭐 하셨어요? 특히 얼굴형, 입술 필러에 대한 시술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당연히 했다고 치고 병원 어디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 저는 뭐 얼굴형 사실 딱히 뭘 한 거 없고 입술 필러도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얼굴형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는 좀 말랐었어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살이 같이 빠졌다가 살이 찌면서 볼살도 같이 쪄서 지금의 얼굴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죠? 슈링크인가? 입모드? 이런 것들 많이 듣긴 했는데 받아본 적 없고 6, 7년 전에 보톡스 한번 맞아봤었거든요. 저는 딱히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뼈지 근육이나 이런 게 많은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딱히 저는 뭐 보톡스 효과 이런 거 본 적이 없었어요.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저는 입술 필러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제가 입술이 그렇게 막 통통한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화장으로 좀 입술을 제가 통통하게 연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화장법에 속아서 입술 필러를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락도 안 받아요? 경락 옛날에 한 8년 전에 약손명가 다녔었거든요. 10회 끊어놓고 몇 번 안 갔던 게 약손명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아파요. 여기를 막 진짜 이래도 되나? 이래도 내 얼굴뼈가 안 부러지나 싶을 정도로 진짜 세게 하거든요. 거기에 누워있는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픔을 겪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락 10회 끊어놓고 안 갔어요. 돈 아까워. 크림은 이렇게 2개 들어가 있었는데 오바온미 이거 발라볼게요. 숲 진정 수분 크림. 다음 질문은 좀 센데요. 롬앤 댓글 알바에 관한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새롬님 컨텐츠뿐 아니라 다른 롬앤 컨텐츠에도 댓글 알바 티 너무 난다 이런 것들이 많던데 롬앤 댓글 알바 쓰나요? 저 진짜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야말로 뭐 어디서 알바를 나오신 건지 갑자기 한날 한시에 제 유튜브랑 이런 댓글에 롬앤 댓글 알바 티난다, 롬앤 주작 티난다라는 댓글이 호박 달리는 거예요.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롬앤 리뷰를 올리시는 타 유튜버분의 댓글까지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댓글 알바가 아닐까라는, 역바이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저의 뭐 채널을 걸고 저의 이름을 걸고 댓글 알바를 쓴 적도 쓸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나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다다음날이 되면 저는 댓글 알바를 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역바이럴이라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게 맞다는 듯이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그런 거 듣긴 했어요. 진짜 댓글 알바를 쓰고 그런 구독자 수나 댓글 수, 좋아요 수를 조작해주는 업체가 있다라고 저도 듣기도 들었고 메일로도 막 그런 영업 메일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생각조차 이걸 진짜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거를 총대매고 조사를 한다면 저는 저의 모든 데이터를 넘겨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발라볼게요. 네, 이어서 롬앤 질문인데요. 롬앤이 상장도 했고 하니까 매출 이야기도 댓글에 정말 많더라고요. 롬앤 매출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롬앤 매출 사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2022년 기준 연매출 한 800억? 힌트 팔아 800억. 롬앤의 롬이시잖아요. 혹시 연봉은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너 얼마 버냐고 물어보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정도? 강아지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 어쨌든 어린 나이에 큰 성공하셨는데 갑자기. 그러면 혹시 재테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완전 맡겨서 저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 별로 그렇게 재산 증식에 막 큰 관심이 있진 않아요. 피부 화장은 이걸로 해볼게요. 베어워터 쿠션. 돈 관리는 잘하시는 분이 한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결혼한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전 결혼을 했거든요. 돈 관리는 서로 하라고 막 미루다가 신혼 초에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하자 해가지고 남편이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완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잠깐 해주시겠어요? 데코 파티 때 오셨던 분들도 결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고 혼인신고한 게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이게 결혼식을 안 하니까 모든 게 애매해졌어요. 청첩장이 총 3번이 있었거든요. 3번을 미뤘기 때문에 이 청첩장에 새긴 날짜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지, 혼인신고 한 날을 결혼기념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주변에서 그러면 진짜 결혼식 이제 안 할 거냐, 코로나도 풀렸는데 안 할 거냐 하는데 이제는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같이 산 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저도 바쁘고 남편도 바쁘고 해가지고 결혼식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원래 결혼식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저는 야무진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친한 친구들 결혼식을 가면 내 친구와 남편 될 사람이랑 어떤 사랑을 했는지, 왜 결혼 결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면 나의 정말 친한 친구니까. 그 결혼식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이 정말 식만 진행이 되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친한 사람만 부르는 스몰 웨딩을 하면서 나랑 남편이 호스트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을 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축복받고 축하받는 그런 자리인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PPT를 띄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한옥이었었거든요. 되게 오래된 한옥이어서 그런 PPT 같은 걸 띄울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발표할 때 보시라고 이런 소책자 같은 것도 심지어 만들기까지 했는데 결혼식은 못했다는 거. 그 친구들이 궁금하다고 그거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P고 남편은 완전 J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십답에 남편은 질문에 대답 다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루다가 결국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남편의 이야기만 담긴 책이 되었다는 거. 파우더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라이트 써볼게요. 부부가 결혼 기념일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결혼 기념일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그냥 그 혼인신고한 날을. 근데 그게 혼인신고한 날에 의미가 없는 게 혼인신고할 때 남편 혼자 가서 했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그냥 바쁜 날이었어. 그냥. 그래도 오늘 합의를 한번 보세요. 근데 합의를 그래서 언젠가 봤거든요? 그래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둘이서 합의를 분명히 봤어요. 우리 이날로 하자. 그날이 언제였는지 까먹었네. 나중에 물어보고 여기 자막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때 파티원이 되게 궁금해했던 질문인데 신혼여행 어디 갔는지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원래는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스위스 이렇게 가는 걸로 예약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그 비행기 티켓이랑 뭐 호텔이랑 결혼하기로 했던 식장 위약금 해가지고 거의 500만 원을 날렸어요. 그냥.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신혼여행은 그래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또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20, 30대에 그렇게 길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신혼여행밖에 없잖아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남편은 지금 바빠서 제 못 갈 것 같고 저 혼자라도 신혼여행을 뭐 영국이나 이런 데로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 신혼여행.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자유여행이라고. 왜냐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비울 명분이 만들어야 되니까. 나 신혼여행 혼자 갔다 오겠다. 못 갔으니까. 눈썹은 롬의 한올 플룻 브로우 그레이스토프 그려볼게요. 네, 그리고 많은 질문. 남편 직업에 대한 질문도. 저도 이거는 막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남편을 왜 궁금해하는지 알았어. 보통 유튜버들은 살짝은 노출하는데 너무 꽁꽁 숨겨둬. 남편 노출한 적 한 번도 없죠. 저 남편은 법원에서 일하는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나올 일도 없고 자기 얘기하는 거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영상에서 자기 얘기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사실 이 촬영이 제 촬영이에요. 오디오가 안 들어갔었어가지고 두 번째 하는 촬영인데 첫 번째 촬영한 날 집에서 나 오늘 촬영할 때 자기 얘기 많이 했다? 뭐 자기 얘기 물어보는 거 많게서 했다니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상 언제 업로드 되냐고. 저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출연하는 거는 생각이 없다. 유키즈가 뭐 법원편 이런 거 할 때 출연해가지고 내 얘기 해달라 그러는데 막 사색을 해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내가 못 참는 악플이 달렸다. 내가 이건 진짜 못 참아주겠다. 한다면 언제든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블러셔는 어바웃톤 플러피 에어 블러셔 발라볼게요. 저 2호, 3호 섞어 쓸게요. 결혼까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3대 오지랖 중 하나죠. 혹시 자녀 계획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남편이랑도 이거에 대해서 막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정말 무의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난
태어날 수 있다 없다를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던져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자식도 결국에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의 선택으로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고, 근데 전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남편이 그 얘기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게 싫대요. 저도 싫어요, 제가 아픈 게. 섀도우는 삐아 레디 투 웨이 아이 팔레트 1545 섞어서 써볼게요. 지혼자가 말하는 결혼 추천, 비추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 나이가 결혼을 지금 막 선택한다,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결정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라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 저한테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뭐 결혼 추천, 비추천 이런 걸 떠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결혼의 필요성이 없을 때 결혼을 해라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저만 해도 옛날에 뭐 저도 전 연애도 했었으니까 결혼을 깊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언가 지금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뭔가 내가 나약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 그냥 결혼을 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이 부족한 게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내가 혼자여도 온전히 괜찮을 때 그때 결혼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객관적으로 상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고 그거를 결혼으로 채우려고 하면 결혼 생활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를 또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도피성이나 회피성으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전 진짜 부모님의 원수더라도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생각입니다. 물론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 맞아요. 그게 결혼의 장점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또 저의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공감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 상대와는 결혼을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또 소중한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결혼을 했을 때도 내가 살고 있던 내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결혼의 좋은 점만 누리면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잃어가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섞어서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오글거리지만 사실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해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다.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즐겨보는 거는 동물 관련된 거, 설채연의 놀러와, 그리고 많이 보는 거는 저는 모든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의 영상을 다 봐요. 그래야 이제 다들 어떤 제품 많이 쓰시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유튜브 얘기한 김에 혹시 친한 유튜버는? 없는데요? 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본 유튜버 분들 몇 명 있어요. 조유진 님도 최근에 봤고 올리브영 행사장에서 레오제인 님도 인사했었고 민스코 님도 로맨이랑 협업을 한 적이 있어서 민스코 님 뵌 적 있고 그리고 훈이온 님도 로맨이랑 같이 협업한 거 있어가지고 훈이온 님도 뵌 적 있어요. 그 된담 님도 같이 식사한 적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함께 콜라보 했던 한우 님, 하나 님, 소울 님, 심혜용 님, 여름, 은호 이 정도? 맞을 거예요. 이거 피카소 건데 이 뷰러 진짜 좋아. 제가 진짜 웬만하면 제 눈에 잘 맞는 곡률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 잘 맞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난 또 시즌이 신기한 거. 저렇게 미용실 안 가는 크리에이터도 뷰티 크리에이터 처음 봤어요. 저 미용실 진짜 1년에 머리 자를 때 한 번 가요. 염색을 잘 안 하니까 손톱도 잘 안 하고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림 마스카라 블랙. 요거는 간단하게 다른 분들은 컨텐츠로도 많이 만드는 질문이긴 한데 2022년에 잘 산 템. 저 어구부츠인데 밖에가 방수로 된 어구부츠가 있거든요. 그거 진짜 잘 신었어요. 진짜 맨날 신었어요. 남들은 그거 신는 제 모습 보고 수산시장 장화 같다고 놀렸지만 진짜 따뜻하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발의 체온을 절대 뺏어가지 않아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발이 오히려
따뜻했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면 발에서 땀 나가지고 오히려 더 차갑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동일한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발에서 땀도 안 나고 아무튼 올해 정말 그것 때문에 따뜻하게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그리고 최근에 돈 썼던 거 중에서 진짜 돈 안 아까운 거 PT 받는 거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앞에도 했듯이 좀 건강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살이 빠지면서 체력도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체력을 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냥 제일 가까운 그냥 내가 항상 갈 수 있는 곳에 알아보지도 않고 냅다 들어가서 30회를 끊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음부터 30회를 끊으면 어떡하냐, 넌 분명히 30회를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회 넘게 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상담 받을 때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는 운동을 빡세게 시키지 말아달라. 저는 체중 감량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운동장 나오기 싫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좀 설렁설렁 하고 싶다 해가지고 초반에는 힘들게 안 시키셨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도 체력이 늘고 내가 좀 힘이 세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강도를 올려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 옛날에 비해서 진짜 체력 좋아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맨날 촬영하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저 갈게요 이러고 집에 갔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촬영을 하루에 2개 하는 날도 있고 확실히 활력도 생기고 만져보세요. 난 잘 모르겠어. 여기 생겼다니까요. 저기 진짜 여기가. 그래서 저 이거 30회 다 하면 100회 연장할 거예요. 왜요? 멋있어서요. 그래서 PT 할 때 진짜 제일 민망한 순간이 뭔지 아세요? 어디 자극 오세요? 물어봤는데 진짜 1도 모르겠어. 어디에 자극이 오는지. 달산템 그러면 정리해주세요. 클리어 어그부츠 그리고 PT. 그러면 가장 잘 산 템과 별개로 작년에 소비한 것 중에 가장 비싼 템. 저 원래 소비 진짜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돈 진짜 많이 썼더라고.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그중에 1등은 단연 저의 맥북 850만 원 주고 샀어요. 왜냐면 작업할 때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꿀조합 영상 이런 거 편집하다 보면 원본만 막 800기가 이런단 말이에요. 촬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돌리다 보면 컴퓨터가 자꾸 막 꺼지고 이래가지고 작업 날린 적도 있고 해서 그냥 아예 8테라짜리 제일 좋은 거에 램 60기가였나? 64기가? 제일 시간 없어요. 제일 최고 사양으로 맞춰가지고 질러버렸어요. 그게 850 했던 거 지우고 발라볼게요. 립은 하키 제품 발라볼게요. 저는 이 중에서 이 핑크 필름 베이스로 멘탈 관리법. 사실 저는 막 멘탈 관리를 이렇게 한다라는 딱히 저만의 뭐 멘탈 관리법이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혼자 꼭 지키는 거 하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밤낮이 바뀌기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막 밤까지 가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꼭 하나 지키는 게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거. 이게 제가 딱히 멘탈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저의 생활 습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막 대학생 때 미대 다니고 했으니까 야작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 야작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늦게부터 작업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새벽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그 새벽 시간에 깨 있으면 슬퍼. 다 자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새벽이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러면 센치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햇빛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활기차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에 일을 해야 정신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하면서 거의 한 8년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자는 생활을 꼭 지키고 있어요.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잠을 진짜 많이 자고 많이 자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빨리 자요. 한 11시? 그리고 제가 또 그럴 수 있는 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살잖아요. 남편이 10시 반이면 이미 누워요. 한 11시 전에 남편이 잠이 먼저 들다 보니까 저도 옆에서 막 자고 있으면 같이 졸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자는 거 좋아해요. 많이 자는 거. 근데 퇴근러는 퇴근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퇴근해가지고 책도 좀 읽고 유튜브 살짝 보고 단어 살짝 외우고 망상 몇 개 좀 하고 뭐 이러면 그냥 저도 근데 항상 자기 전에 망상하고 자요. 난 망상 타임을 가져.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망상 타임이야. 눈 감고 망상하다 잠들어요. 맨날. 일어나서도 망상 타임을 가지고 저도 아침에 아침에 만약에 8시 20분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럼 8시에 알람을 맞춰요. 그래서 8시에 눈 뜬 다음에
8시 20분은 다시 알람 맞춰놓고 다시 자면서 망상해요. 그다음에 또 위에 틴트는 어바웃톤 고 크레이지 듀이 립스 발라볼게요. 스터닝 핑크 바를게요. 악플이 잘 없긴 한데 악플에 대한 생각 또는 악플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근데 저는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 채널에는 그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악플 때문에 힘든 적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유튜버분들 거의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1차원적인 욕들 있잖아요. 너 진짜 싫어. 너 진짜 못생겼어. 이런 거 솔직히 타격 하나도 없지 않으세요? 전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타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악플이면서 속상한 게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 양 루머를 퍼뜨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되게 힘 빠지는 것 중 하나죠. 뭐 예를 들어서 왜 여기는 좋은 댓글밖에 없냐, 댓글 알바를 쓰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식의 댓글들, 그런 거는 사실 저에 대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저희 팀에 대한 되게 모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참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도를 지나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신고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 악플을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악플을 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메이크업을 끝났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핸드크림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어뮤즈 비건 콩 핸드크림. 네, 요거는 개코 파티에 참여했던 파티원분이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10년 뒤의 개코는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10년 뒤 저를 상상을 해본다면 제가 20대 때 중후반까지는 건재한 선수, 플레이어로서 나의 영향력을 막 증명하고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에 조급함 같은 거를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 30대를 살아가면서는 플레이어로서 엄청 몰입해 있기보다는 플레이어와 감독, 이 두 가지의 롤을 잘 수행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잘 나서 막 열심히 뛰기보다는 나와 함께 팀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우리가 같이 성장을 해가지고 같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함께 뭔가 성과를 내고 함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감독이 되기도 하고, 뭔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10년 뒤에는 어떨 때는 플레이어, 어떨 때는 감독, 이 전환이 조금 더 잘 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해봅니다. 플레이어가 저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플레이어는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골을 넣으면 되는데, 디렉터, 감독으로 있을 때는 모두가 함께 역량을 내가지고 비로소 골을 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더 잘 살피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지칠 때 이끌어줘야 되고, 또 원하는 거를 캐치해야 되고, 정말 할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되게 아직 부족한 디렉터지만 10년 뒤에는 이거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화이팅! 오늘 이렇게 개코 파티에 함께 했던 화장품들로 메이크업을 하면서 Q&A를 해봤는데 궁금했던 것들이 잘 좀 해소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개코 파티 박스의 구성품들 하나씩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개코 파티 박스 박는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삐아 라스트 벨벳 틴트 25종, 삐아 레디 투 웨이 아이 팔레트 4종,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웰라쥬 리얼 히아루로닉 블루 백앰플, 아이소이 잡티 세럼, 아이소이 장수진 수분크림, 아이소이 소이로움 생리대, 어바웃미 숲수분 진정크림, 메디앤서 비타 콜라겐 마스크, 메디힐 마디카수사이드 흔적 패드, 슬로우 허밍 우디너리 바디로션 카빈 시더, 타임 넘버 핸드워시, 오디드 밀크 바오바 하이세라 헤어 바디 4종 선물 세트, 어뮤즈 비건 콩 핸드크림, 어뮤즈 2023 웰리스 캘렌더, 오디드 밀크 프로틴 인센티브 헤어 오일, 페리페라 심플레인 래쉬 앰플,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림 마스카라, 핫킷 레이어 슬림 브로우 2종, 핫킷 스위치업 컬링 마스카라, 핫킷 플래시 매트립 2종, 핫킷 클라우드 벨벳 틴트 2종, 핫킷 듀이 립밤, 핫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어바웃톤 플러피 에어 블러셔 5종, 어바웃톤 고 크레이지 듀이 립스 5종,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3종.
이렇게 메이크업도 마쳤고 Q&A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좀 개코 파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어서 그날 뭐 콘텐츠를 찍진 않았지만 그 감정이 잊혀지기 전에 이렇게 영상에서라도 조금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개코 파티 할 때 저희가 사연으로 6명을 뽑았잖아요. 사연을 거의 1000분 정도가 보내주시면서 저희가 그 사연을 다 이렇게 양면 프린트를 해서 읽었었거든요. 못 오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거 다 정말 꼼꼼하게 다 읽었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진짜 이 개코 파티를 준비하면서 신청 사연 같은 거 받으면서 제가 진짜 실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분이 써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막 길게 써주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블로그에 얼마나 저의 찐 구독자인지 인증을 하시기 위해서 롬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어떤 행사를 참여했고 또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걸 막 정리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PPT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주신 분도 계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연들 그리고 정말 아쉽게 어쩔 수 없이 6분밖에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모시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을 좀 몇 개 읽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예뻤던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응원해주는 게 엄청 쉽고 엄청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가 여기 적어주신 것 중에 롬앤 잘 돼서 제가 너무 좋아요. 개코님이 이렇게 잘 되신 거를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라는 얘기를 진짜 거의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만 해도 나 살기만 바쁘지 내가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는 정말 내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많이 써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낸시님이 남겨주셨던 것 중에서 지금 언니분이 어느 과를 갈지 고민을 하시다가 저를 보시고 메이크업 학과에 지원하셨고 합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분, 요 낸시님은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셨대요. 여기서 감동을 받은 포인트가 국가자격증을 획득하니 이 세상에 내가 못할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준 개코님에게 너무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쓰셨는데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낸시님이 잘해서 붙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함을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 더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노인 요양복지시설에 메이크업 및 네일아트 봉사를 다니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이런 댓글 진짜 눈물. 닉네임 류류님이 남겨주신 사연도 저 되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연예인은 아니시지만 저한테는 인터넷 속 인물이시기에 진짜 살아계시는 분인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PPT도 만들어가지고 첨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많이 썼던 제품들 있잖아요. 오늘 등장하기도 했던 뭐 삐아 제품들이나 뭐 디올 옥블레르 제품들 막 그런 거 언급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봤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유튜브 닉네임 새벽달님이 달아주신 댓글이었었는데 저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것도 옆집 언니가 결혼한 것 같고 제가 롬앤을 런칭을 한 것도 그냥 내가 아는 언니가 성장을 한 것 같고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롭고 정말 저도 여러분이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내 친구들 같고 내 동생들 같고 또 내 언니들 같고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이거를 취업까지 연결해가지고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제 다른 브랜드와 협업을 하다 보면 그 담당자분께서 옛날부터 제 팬이었다 이런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뷰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게 뭔가 이 롬앤을 런칭하고 블로그를 하고 책을 내고 강연 다니고 유튜브를 하고 이 과정을 뭔가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비록 뭔가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내가 그 응원을 받고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진짜 운이 좋다, 복이 많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계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원과 그 길을 잘 받아서 저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